시간을 건너뛴 우정. 내가 이런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게 언제였을까? 1. 혼자만의 시간들. 제 이름은 이정호, 올해 75입니다. 아침 6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게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몸은 아직도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거실로 나가 라디오를 틉니다. KBS 라디오. 아나운서의 맑은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웁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후로 잠이 많아졌거든요. 저 혼자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때웁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수업 준비하랴, 학급 일기 검사하랴, 학부모 상담하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바쁨이 그립습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보다 그때처럼 하루하루가 총알같이 지나가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여보, 약 드세요. 아내가 일어나 약통을 건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먹을 약이 이렇게 많아지네요. 고마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50년이 되다 보니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날의 방송.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다음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별로 관심 없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정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김용식이라고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손에 든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용식? 설마 그 용식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 이름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릴 줄이야. 김용식,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키는 저보다 작았지만 똑똑했고 농담도 잘했던 그 친구. 그런데 우린 왜 연락이 끊어졌을까요? 아, 맞다. 그 일 때문이었죠. 3. 50년 전의 기억. 1968년 겨울이었습니다. 저와 용식이는 단짝 친구였어요. 같이 등교하고 같이 공부하고 심지어 대학 진학도 같이 준비했죠. 둘 다 문과 성향이라 국어나 역사 과목을 특히 좋아했고요. 그런데 그해 겨울 우리 반에 박미영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말투도 세련되고 옷 입는 것도 멋스러웠죠. 무엇보다 글씨가 정말 예뻤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아이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감히 표현하지 못했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식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호야, 나 미영이 좋아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니. 너 진짜야? 응, 고백할 생각이야. 그때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뭐, 너도 미영이를? 우리는 그날부터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여자아이를 놓고 경쟁하게 된 거죠. 결국 용식이가 먼저 고백했고 미영이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제쳐두고 그럴 수 있나 싶었죠. 그 후로 우리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에도 대학 입시가 끝나고도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4. 용기를 내다. 방송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식이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여러 번 그 친구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추억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굴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밤새 뒤척이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 생각이 나서. 무슨 친구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용식이와의 우정, 미영이 때문에 생긴 오해, 그리고 오늘 들은 라디오 방송까지. 아내는 조용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하면 어떡해요? 그 친구도 먼저 연락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용기 내보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5. 첫 통화. 방송국에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정호 맞나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용식이야? 정호야, 둘 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호야, 정말 미안해. 용식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었어. 우리는 전화로만 30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근황
근황, 자녀들 이야기, 건강 얘기. 정호야, 우리 한번 만날까? 직접 봐야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6. 재회의 순간.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넘겼죠. 여보, 마치 소개팅 나가는 것 같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너무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수는 없잖아.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도 약간 구부정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정호야, 용식아,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7. 진솔한 대화. 정말 오래됐다. 내가 이렇게 늙을 줄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때 그 까까머리 용식이가 이제 완전 할아버지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정호야, 내가 미영이를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아니야, 용식아. 나도 잘못했어. 사랑은 경쟁이 아니었는데 마치 게임처럼 생각했잖아. 그래도 우정이 더 소중한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렸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후에 내 소식이 궁금했어. 몇 번이나 연락하려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 나도 그랬어. 특히 결혼할 때 너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너 결혼했구나. 미영이랑? 용식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이랑은 대학 들어가서 헤어졌어. 지금 아내는 대학에서 만난 다른 사람이야. 순간 제가 왜 그렇게 질투했었나 싶어서 허탈해졌어요. 8. 서로의 인생 이야기.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용식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처럼 교육 분야에서 일했고 몇 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죠. 아이들은 어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둘 다 결혼해서 손주도 생겼고 너는? 나도 비슷해.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회사원이야. 서로의 자녀 자랑을 하다가 문득 건강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요즘 몸은 어때? 글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너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정호야,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용식이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9. 뜻밖의 고백. 무슨 말인데? 나 병원에서 큰 병이라고 했어. 순간 커피 맛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병인데? 췌장암이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손에 든 커피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용식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너를 꼭 만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고맙다고도 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소식을 전하다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쯤. 그래서 급하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거야. 치료는? 수술은 안 된대. 이미 많이 퍼졌어. 지금은 통증만 줄이는 치료를 받고 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 소중한 시간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용식이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때로는 한강변을 산책하면서 우리는 50년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정호야, 우리 젊을 때 정말 바보 같았지? 그러게 여자 하나 때문에 우정을 버리다니. 그런데 너 그 후에 어떻게 만났어? 지금 부인 말이야.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만났어. 동료였는데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나도 지금 아내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아픈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용식이는 가끔 기침을 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진 게 보였죠. 하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호야, 너 혹시 미영이 소식 알아? 아니, 전혀. 너는? 나도 몰라. 그런데 가끔 궁금해. 잘 살고 있을까? 그럼 찾아보자. 요즘은 인터넷으로 옛날 사람들 찾기 쉽다던데. 10일, 세 사람의 재해. 며칠 후 놀랍게도 미영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동창회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죠. 전화를 걸어보니 정말 그 미영이 맞았어요. 미영아, 나 이정호야. 어머. 정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영이도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명랑했어요. 용식이의 병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크게 놀랐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용식이 오빠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싶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미영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남편은 의사였다고 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죠. 오빠들 그때 쟤 때문에 싸우셨다면서요? 아니야, 우리가 어려서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도 어려서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많이 웃었어요. 50년 전 그 풋풋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12. 마지막 인사. 용식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저는 매일 찾아갔어요.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아내와 함께. 정호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우린 50년 친구잖아. 그래, 50년 친구.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호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장례식에서 친구 대표로 인사 좀 해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13. 영원한 작별. 용식이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을 주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우정이 이렇게 짧게 끝날 줄이야. 조사를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용식, 내 평생의 친구여. 우리는 어린 시절 작은 오해 때문에 5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친구야, 이제 편히 쉬어라. 나도 곧 그곳에서 만나자. 14. 그 후의 일상. 용식이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위로로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용식이와의 마지막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진정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특히 라디오를 들을 때면 처음 그의 사연을 들었던 그날이 생각나요. 여보,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용식이랑 화해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 친구가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15. 깨달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 직접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둘째,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5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다른 옛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용식이 덕분에 용기를 얻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친구가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감정을 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